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기능이 점점 많아지면서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신다면 꼭 확인해야 할 기능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카카오톡에는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기본적인 전체 설정 부분이 있고요. 대화방 안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방 안에서 설정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채팅방 설정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채팅방 설정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선 채팅방 이름이 있죠. 여러 가지 채팅방이 있다 보면 어떤 게 어떤 채팅방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채팅방 이름을 잘 신경을 안 쓰시고 방을 많이 찾으시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채팅방 이름을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면 채팅방 찾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채팅방 이름도 꼭 설정을 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채팅방 알림음이 있죠. 보통 채팅방이 30-40개씩 있더라도 항상 이용하는 채팅방은 몇 개밖에는 없죠. 그런 채팅방의 알림음을 다르게 설정을 하시면 메시지가 왔을 때 알림음만 듣고도 중요한 채팅방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카카오톡에 채팅방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분일수록 이 채팅방 알림음은 되도록이면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알림음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알아듣기 쉬운 알림음을 선택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채팅방은 아무래도 메시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주는 것은 좋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벨 소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벨 선택하시면 훨씬 듣기가 낫죠. 요즘은 메시지 왔을 때 카톡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민폐가 되죠. 그래서 자주 오는 그런 채팅방은 이렇게 벨 소리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채팅방은 모르겠지만 중요하거나 예의를 차려야 하는 그런 채팅방에는 잘못하다가 다른 데 보낼 메시지를 잘못 보내서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한 번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한번 터치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면 실수할 수 있는 경우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설정에서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을 해주시게 되면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잠금 표시가 나오죠. 여기에 대화에 주의가 필요한 방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터치를 하더라도 바로 입력을 할 수 없고요. 우측에 있는 자물쇠를 터치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 기능은 중요하거나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채팅방에는 꼭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전체 설정이 되겠습니다. 대화방 외에 다른 곳에서 톱니바퀴 버튼 설정을 누르시면 나오는 것은 전부 전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설정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험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로 톡 음성 모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톡 음성 모드는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또는 받은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죠. 특히 메시지 전송을 할 경우에는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고도 음성으로 입력을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톡 음성 모드 사용하기에 사용으로 주시게 되면 대화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 마이크를 눌러서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송한 메시지는 카카오 아이 표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뭐라고 보낼까요? 내일 몇 시에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로더에게 내일 몇 시에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라고 보낼까요? 네. 카톡 보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카톡 전송이 되죠?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일일이 타이핑 필요 없이 음성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받은 메시지를 또 읽어볼 수도 있겠죠. 자, 상대방이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카톡 읽어주세요. 로더에게 한 개의 카톡이 왔어요. 오후 2시쯤이 어떨까요? 카톡 다 읽었어요. 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설정 들어가서 실험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아래 보시게 되면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이라고 있죠. 요즘은 그룹 채팅방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그룹 채팅방에 초대가 됐을 경우에 메시지를 읽게 되는데 해당 채팅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이 꺼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룹 채팅방 같은 곳에서 초대를 했을 때 어떤 모임인지 알 수도 없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럴 경우에는 미리 그 대화방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좋겠죠. 이것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개인 보안이 되겠습니다. 개인 보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기 연결 관리라고 있어요. 여길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서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알림, 여기에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요즘 카톡 해킹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되고 내 명의를 도용해서 다른 사람이 카톡으로 피싱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을 할 때 알림이 오게끔 해놓으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알림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알림이 되겠습니다. 카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뭔가 작업을 하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계속 카톡이 와서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림을 꺼놓으면 좋겠죠. 알림에서 메시지 알림에 체크를 끄게 되면 알림을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해받지 말아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을 끄시고요. 소리는 끄고 싶은데 메시지가 왔는지는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소리만 끄시고요. 진동을 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알림 소리 없이 진동만으로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리를 다시 켰어요. 자, 그 다음은 방해는 받고 싶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키워드를 지정을 해 놓으시면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전송이 될 경우에는 알림이 오게 됩니다. 자, 여기 키워드 알림 누르시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키시고요. 자, 여기 키워드에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가족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끄시고요. 키워드를 전체 회의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 회의가 지금 등록이 됐죠. 그러면 메시지에 전체 회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키워드 알림으로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전용 알림음도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이런 카톡 이런 거보다는 좀 부드러운 소리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알림을 아예 끄더라도 중요한 메시지는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워드 알림도 필요하실 때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친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동 친구 추가죠. 자, 이것 때문에 낭패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카톡 처음 이용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몇 번을 실수를 했었는데요.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자동 친구 추가가 되는 거죠.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전부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카톡 친구가 몇백 명이 돼버리는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사람까지 전부 추가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에서 친구가 추가가 됐을 때는 친구를 없앨 수가 없죠. 숨김 친구나 차단 친구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자동 친구 추가가 돼 있던지 아니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친구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친구 추천에는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할 때는 여기에 친구 추천 허용을 꺼주도록 하세요. 만약에 이 친구 추천 허용을 켤 경우에는 상대편은 제가 친구로 추가가 돼 있지 않고 나만 친구로 추가돼 있을 경우 상대편의 추천 친구에 제 이름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약간 곤란하죠.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친구로 추가해뒀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추천 허용은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은 채팅입니다. 이 채팅 메뉴에서는 여러분이 전송하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의 화질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디어 관리 보시게 되면 사진 화질 원본 상태죠. 자, 눌러보시면 저용량, 일반 화질, 원본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일반이나 저용량은 원본보다는 화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최대한 깔끔한 원본을 보내고자 하실 때는 이 원본을 체크를 해서 이용을 하시고요. 동영상은 원본을 보낼 수는 없고 고화질이나 일반 화질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원본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내 사진에 들어가 있는 개인 정보들도 같이 전송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날짜, 그 다음 찍은 위치가 전부 나오고요. 무엇으로 찍었는 것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내가 해당 날짜에 어디에 있었는지가 전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집이나 회사에서 찍어서 전송을 했을 경우 집 주소라든지 회사 주소까지 전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곤란하죠, 이건. 이 사진이 인터넷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내 정보를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갤러리에서는 이 정보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 버튼 누르시고 날짜를 바꾼다든지 또는 위치를 없애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날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도와 월, 일, 시간까지 전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위치는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면 위치 정보는 뺄 수가 있어요. 또는 위치 정보를 없앤 상태에서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고 지도에 내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찍으시면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정보를 전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지만 카톡에는 이런 기능이 없죠. 개인정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사진 화질을 원본이 아니고요. 일반 화질이나 저용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본에서 화질을 낮추면서 포함되어 있던 개인정보도 전부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카톡에서 사진을 보내실 때 또 갤러리 가서 개인정보 지우고 또 카톡으로 와서 전송하고 이런 것들 귀찮으신 분들은 아예 일반 화질이나 저용량을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하도록 하세요.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본은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갤러리에 가서 좀 전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부 삭제하고 전송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은 원본이 없죠. 그래서 동영상에는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보내실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바로 보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요즘은 동영상도 많이 보내시는데 동영상 보내실 때는 이 변환에 반드시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고화질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용량을 최적화해서 데이터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엔터키로 메시지 전송이라고 있죠. 가끔 카톡에서 메시지 보내실 때 줄바꿈하기 위해서 엔터 쳤더니 메시지가 전송된다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여기에 엔터키로 메시지 전송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화방에서 비행기 전송 버튼 누르시고 그걸로 전송하지 않고 엔터키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 여기 비행기 버튼 표시 보이시죠? 자, 이걸 눌러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엔터키를 누르면 전송이 돼버리죠. 지금은 엔터키 눌러도 줄이 다음 줄로 넘어가서 여기에 또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지만 좀 전과 같이 엔터키로 메시지 전송이 체크되어 있으면 이 엔터키를 누르면 여기는 비행기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 전송이 됩니다. 이 부분이 내가 따로 키지 않아도 저절로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메시지를 직접 녹음해서 보내고 싶은데 녹음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있는 간편 녹음 버튼 사용에 체크가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메시지 입력창 부분에 우측 끝에 가시게 되면 마이크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걸 누르시면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녹음을 할 수가 있죠. 자, 멈춥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음성 메시지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음성 메시지로 보내면 아무래도 좀 색다르고 좀 더 정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설정해서 기능을 활성화하시고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 이용을 하실 때 설정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설정만 제대로 돼 있어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정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